이제 달빛이 어스름이 비치는데 창문으로 그 까만 TV를 켜진 않았는데 까만 그 이 브라운관에 점이 세 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2살 만한 점이 방향성을 갖고 세 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피방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키트를 꺼내가지고 하나를 싹싹 해봤더니 붉은색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글을 남긴 사람이 있어서 야, 뭔 좋은 건수이냐? 난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쓱 던졌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그 강도 한 명은 옆좌석에 타고 두 명은 뒤에 탔는데 3대인데 불안한데.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뒤에 이제 우리 백업하고. 형사들은 따라 붙을 거 아니에요. 형사들이 따라온 거 보고 안심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얘들이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저쪽 지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내 뒤에 쫓아오던 팀원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못 잡았어. 자, 이분 국내 1호 프로파일러에서 프로파일러 출신 1호 예능인이 된 라스가 나온 방송 괴물. 이제는 표창원보다 탑스타 마동석, 김남길 옆이 더 편하다는 인지도 파워업 원드래곤 권일용. 반갑습니다. 예. 항상 터졌었죠 저희 방송에서. 예. 직접 잡은 범죄자만 2천여 명인 37년차 현직 베테랑 형사이지만 예능 베테랑 권일용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예능 특훈 중인 인턴 예능캅 이대우. 이대우. 제목빛이 아주 멋집니다. 권일용 씨의 추천남 이대우 씨가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37년 차 형사인 이대우 경정입니다. 정정이시구나. 대령 정도 되는 그런 거. 군인으로 따지면 군인으로 치면 뭐 중령, 대령 그 정도 되는 거 알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범죄자들을 한 2,000명 조금 넘더라고요. 시험 치니까. 야, 잡을 때마다 생각. 여기 나오면서 내가 정확하게 쉬어봤습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책을 쓸 때는 네. 과연 내가 몇 명이나 잡았나 이렇게 쉬어보다가 한 1,000명 잡은 게 확인이 돼서 네. 더 의미가 없다라고 맞아, 그렇게 했거든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안 쉬었는데 다시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2,086명이더라고요. 많이 잡았네. 그쪽 계에서 좀 별명도 있으시다고요? 뭐 범죄 사냥꾼이라고도 그러고요. 뭐 사건을 보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탱크캅이라는 좋네요. 권일용 씨는 혹시 별명이 그때 저는요 권따로라고 건따로. 따로? 왜? 그냥 따로 논다고. 따로. 좋아 보이진 않잖아. 딱 듣기도 좋아 보이진 않잖아. 건따로. 정 경찰이네요. 예능 단짝 표창원 씨와 비교했을 때 이대우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표창원은 입으로 형사. 네. 입으로 형사예요. 입으로 형사. 말만 형사하고 말만. 이대호는 진짜 몸으로 형사. 사실 이제 경찰대 교수셨잖아. 표창원 씨는. 몸으로 둘이 같이 많이 뛰어다녔죠. 아니 진짜 몸이 정말로 탄탄하고. 이제 갈참이 되다 보니까 뭐 체력이 뭐 좀 떨어졌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 제 나이에서는 아직 1등급입니다. 몇 년생이시죠? 제 66년생입니다. 아유 야. 아, 1등급. 와. 오. 여기는 진짜 카디건에 정말 잘 어울리는데 여기는. 저도 원래 제복이 잘 어울려요.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보니까. 곧 카디건을 입게 되시겠네요. 진짜 몸이 아주 탄탄하시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1년 남았으면 안식년 뭐 이런 게 있나요? 경찰은 그런 게 없죠? 뭐 6개월 뭐 휴가도 주고 그러는데요. 아하. 뭐 저는 뭐 퇴직하는 그날까지 현장에 있고 싶습니다. 두 분이 동기면 동갑이세요? 나이도 비슷해요. 그래요? 어떤 지점이 궁금한지는 알겠어요. 그쵸. 너무 놀랐어요. 길을 얘기 안 해도. 너무 놀랐어요. 길을 얘기 안 해도. 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가 귀결될지 몰랐나? 자, 우리 말이죠. 권일용 씨가 네. 37년 그 경찰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뭐 있겠죠, 충분히. 예, 여러 사건들이 있죠. 근데 남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뭐 특별하게 이제 뭐 나오는 증거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점이 없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집이 비어 있으니까 형사들이 이틀 동안 거기서 뭘 했냐면 이제 혹시라도 협박 전화나 이런 금품 강취 전화가 올까봐
실종 사건이 나면 이제 감청기를 전화국에 협조를 해가지고 감청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틀 동안 있었는지 연락이 없으니까 철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아내한테 미리 전화를 해갖고 남편은 어디서 어떻게 자느냐 했더니 안방에 머리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잡니다. 보니까 누워서 있어 보니까 이제 TV가 화면이 이렇게 보이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잤어요, 제가. 잠 자려고 누워 있는데 이제 달빛이 어스름이 비치는데 창문으로 그 까만 TV를 켜진 않았는데 까만 그 이 브라운관에 점이 3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좁쌀만한 점이 방향성을 갖고 3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피방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키트를 꺼내가지고 하나를 싹싹 해봤더니 붉은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장이 여기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 사건은 좀 비극적이긴 한데 워낙 가정폭력이 심한 상황에서 아내가 청부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범인들이 아내가 열어준 문을 들어와서 밤에 자고 있을 때 거기서 공격을 해서 피가 튀었는데 이걸 다 지운 건데 그걸 못 줬구나. 그 남아있던 빗방울이 그냥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게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현장을 바라보거나 범죄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러니까 형사들하고 좀 다른 거죠. 이 권일용 씨가 풀었네. 우리 권일용 교수님께서 정말로 야 얘는 내가 한번 좀 잡아야 되겠다 하고 싶었던 범인이 있다면서요. 저는 연쇄 범죄를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투입이 되다 보니까 특히 그 중에 이제 그 정남규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좀 특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여고생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서울에 방학 때 할머니 댁에 놀러 왔다가 할머니가 새벽에 일을 하러 가시는데 배웅을 해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정남규가 마주친 거예요. 근데 공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그래서 치료가 되어가지고 제가 수사를 하면서 이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들어야 되니까 학생을 만났는데 그 여학생들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온 막 이런 팔에 칼자국이 나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얘는 너무 밝게 극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놈을 잡으면 너한테 사과하게 할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정남규가 체포되는 순간에 그 아이만 떠오르는 거예요. 약속을 지켰구나.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얘기를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했더니 그 학생의 친구가 저한테 DM이 왔어요. 아마 내 친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잘 극복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교수님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DM이 왔는데 저 막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최선이었겠구나 이런 느낌이었죠. 자, 범죄자를 쓸어버립니다. 탱크 캅이죠, 이대우 씨. 시대에 따라서 범죄의 수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요. 예. 제가 그 2000년대 초에 인터넷이 한참 이제 보급되는 그런 모뎀 시대였거든요.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그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즉석 범행이 이루어져요. 요즘은 예. 옛날에 그래서 먼저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하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글을 남긴 사람이 있어서 야, 뭔 좋은 건수이냐? 나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쓱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포차 저기 콤비 저기 뭐야 번고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잠깐 만나자. 만나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애경백화점이라고 예, 있었거든요. 있죠. 구로 쪽에. 예. 그쪽에 가가지고 뭐 7층 커피숍에서인가 만났어요. 이제 저 혼자 가고 형사들은 뒤에서 멀리 포진해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근데 한 명하고 대화했는데 3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돈이 굉장히 많은 노 부부가 사는 데가 있다. 근데 갑자기 오늘 한번 그 범행 현장을 가보자고, 한번 답사. 보자, 답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잖아요. 뭐 사전에 그 범행 계획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좋은 그렇죠. 거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그 강도 한 명은 옆좌석에 타고 2명은 뒤에 탔는데 담배인데 불안한데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뒤에 이제 우리 백업하고. 형사들은 따라 붙을 거 아니에요. 예. 형사들이 따라온 거 보고 안심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얘들이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저쪽 지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내 뒤에 쫓아오던 팀원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못 잡았어. 놓친 겁니다, 저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형사들도 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휴대폰에 그 실시간을 건 겁니다. 긴급으로. 그때 뭐 실시간에 뜨는 거 보니까 이게 서울 구로구에서 출발을 했는데 뭐 용인 야산으로 뜨니까 야 이거 신분 달러 나가지고 매장대로 가는구나. 어디 묻히는구나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긴장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온 김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보명하자고. 그냥 제끼자고. 오히려 편하네. 오히려 편하네. 나 형사인데 내가 아무리 지금 이장을 하고 들어와 있지만 얘들하고 어떻게 보명을 해요. 그래서 나름 나 빵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이 수많은 CCTV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하면 당장 걸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름 좀 계획을 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인해서 바로 범행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D-Day를 잡기로 하고 근처에 이제 국밥집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의 이제 화려한 그 정과 자기들이 했는데 안전범죄 잡히도 안 했다 무용다 막 이런 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웬 떡이야? 그러냐. 계속 듣고 있었죠. 그게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경찰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걔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막 이제 검색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 실제로. 그러니까 저 범죄자들이 사람 잘 믿네. 잘 믿네. 한 번도 의심을 안 하고 그걸. 그래서 뭐 이미 여죄를 몇 건 또 밝혀냈고 더군다나 얘들은 이제 강도를 모의하잖아요. 예비나 모의 뭐 이런 것들로 체포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D-Day 잡은 날 이제 수원역 광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봉고차를 딱 댔습니다. 그리고 차 타는 쪽쪽 이제 수갑을 채운 겁니다. 연장 다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잡힌 겁니다. 이게 조사해 보니까 이놈들뿐만이 아니고 7명이 개입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인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 준 사람이 친척이었습니다. 친척이 먼 친척이 교사를 해가지고 그 아파트의 노부부를 강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듯이 범죄들이 인터넷에 모두 연결돼 있는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자, 권일용 씨가 나날이 늘어가는 신종범죄에 휘말리지 않는 예방법을 좀 알려주신다고. 네, 몇 가지 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때 이 택배를 이제는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박스를 갖다 놔요. 자기 전화번호만 적어가지고 송장 같은 거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내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가 와 있으면 거기다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네. 잘못 왔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개인정보가 털리는 거예요. 거기 어디예요? 여기 몇 동, 몇 호, 몇 주소 몇 번이고 그럼 성함은요? 권일영인데요? 전화번호요? 몇 번이에요? 그래요? 그럼 잘못 보냈나 봐요. 이게 이미 다 털린 거예요. 내가 시키지 않은 거는 확인 전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놓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잘못 배달이 되면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또 우리가 확인해서 찾아준다고 하다가 피해를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거니까 특히 자동차 그 주차장에서 여러분들 왜 자기 전화번호를 맞아요. 그거 안심번호 바꾸는 게 되게 좋아요. 자, 거기에 전화번호에 개인정보 몇 개 들었냐면 자, 아파트 101동 지하에 무슨 차에 차종에 차 색깔에 차 넘버 몇 번에 집주인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만 가지고 마치 관리사무소인 것처럼 보내서 클릭하세요. 그럼 다 눌러요. 그러겠네. 그래서 그런 거 개인정보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안심번호라는 게 뭘 말씀하세요? 안심번호는 우리 왜 코로나 때 뭐 080 이런 거 그런 썼잖아요. 걸로. 그걸로 내가 등록해 놓으면 내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게 아니고 그 중계를 통해서 나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기가 그걸 좀...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설정할 수 있는 거를 저기 신청을 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 달에 그 이용료가 뭐 한 몇천 원 정도? 그거 해야겠네요. 이 정도.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성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준대 080 뭐 이렇게 주면 아니 차에 올려. 차에만. 근데 가끔 좀 거리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 뭐야? 안심번호 아니야? 차에 이렇게 전화번호 써놓고 가니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이거 팁이다. 위험한 정보예요. 그게 개인정보예요. 자, 우리 한 번 물면 안 놓는 진돗개 형사 이대훈님이 생각만 해도 뼈가 아픈 미제 사건이 있으시다고요. 영화 혹시 화차 아십니까? 알죠. 맞죠? 현실판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6개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그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불이 나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1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추락사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마다 딸이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불에 타 죽는 날 가가지고 술자리를 마련해서 자기만 자기 아기하고만 나오고 그 부모는 그대로 불에 타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부검을 했는데 수면제가 다량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런데도 그게 이제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또 다시 그 이혼한 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폐암이 걸렸는데 그 응급실에서 수술을 했어요. 이게 수술을 해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굳이 다음 날 자기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병원에서 굽고 말리는 아버지를 강제 퇴원시켜가지고 갔는데 그날 새벽에 추락사신 거야? 예, 추락사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전부 다 그게 우연찮게 다 변사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전부 다 보험금이 관련돼 있고 그 아버지 사망 같은 경우에는 그 암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해로 사망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사건이 또 수상하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사건 기록을 또 복사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용의점, 범죄 혐의점 때문에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생활을 하면서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배를 해놨더니 저기 어디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동고남하고 살다가 이렇게 폭력을 두드러 맞아가지고 파수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게 파수에서 신원조회 가니까 전속 살해로 수배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이제 신병이 넘어온 거예요. 그런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다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영장을 쳤는데 불구속으로 계속 수사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찰로 이제 송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도망 다니는구나.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워낙 이게 자기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고 타인의 신분으로 가라로 지금 해서. 계속 그런 형태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간 잡히겠지. 그래서 반드시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